우리는 특별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성생활이 적은 부부, 그리고 성생활이 왕성한 부부들의 호르몬 건강 상태를 비교해 본 건데요. 두 그룹 모두 성호르몬은 정상 수치였습니다. 성기능 면에서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의미 있게 살펴볼 만한 항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뇌하수체 호르몬 검사를 해봤습니다. 거기서 나온 호르몬이 바소프레신하고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인데요. 근데 이 두 가지 호르몬이 다른 호르몬들과 달리 양분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왕성한 그룹의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 분비량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원래 이제 옥시토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분만 후에 자궁 수축 호르몬이고요. 바소프레신은 이제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그 동물들에 있어서 배우자에 대한 어떤 애착이라든지 좋은 감정, 호감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옥시토신, 바소프레신이 많은 분들이 부부관계가 또 많아지기도 하고 또 부부관계를 많이 하면서 또 이런 옥시토신, 바소프레신의 농도가 또 좋아지고 그러면서 더 이 부부관계가 더 깊어지고 애틋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성이 출산이나 수유를 할 때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부부관계 시 그 농도가 최대치에 이르게 됩니다. 남성에게서 많이 분비되는 바소프레신 또한 이로 인해 농도가 올라가는데요. 부부간의 결속과 애착 행동에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마리의 암컷하고만 짝이 되어 가족에게 헌신하는 초원쥐는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의 농도가 높은 반면 여러 마리의 암컷과 교미하는 산쥐는 두 호르몬의 농도가 낮은데요. 성적인 결합이 사랑을 지속하게 하는 선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끊어진 부부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롯이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된 이원섭 양소희 부부.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낯선 침묵이 흐릅니다.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데요. 어쩌다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게 된 걸까요? 연애할 때는 단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단둘이 있을 때가 제일 좋았는데 지금은 왜 어색한 사이가 됐지? 아니, 나 안 했을 건데? 오빠 지금 되게 기계 같은데? 아니, 안 했을 건데? 오빠 내가 책임을 뭐 해줬었지? 애써 부정하려 하지만 부부도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져 앉은 두 사람. 마음의 거리도 멀어지지 않을지 걱정인데요.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다가가 보지만 이상하게 웃지 마. 호호. 왜? 볼에다 하면 안 돼? 귀엽게 볼에다 해. 아니야, 이빨 너무 커. 이빨이 이만해. 미쳤나봐. 이빨이 너무 크단 말이야. 장난만 치며 회피하는 남편. 이번만큼은 깊은 대화를 나눠야겠습니다. 용기를 낸 아내가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오빠 나랑 왜 손 안 잡아? 땀나서. 손에 땀이 많이 나서. 땀 안 났을 때 나랑 아니야. 내 손은 항상 그럼. 땀이 나 있지 않아. 돌아다닐 땐 하잖아. 되긴 해.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잖아. 왜 우리는 뽀뽀를 하지 못하는 거야? 내 이빨이 너무 커서?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지.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얘기해보자니까? 이지경? 너무 속상해. 너무 속상해. 하지만 내가 표현하지 않는 거야. 내색하지 않는 거지. 제작진은 부부관계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상 속 모습들을 분석해봤는데요. 이들의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일단은 아내가 좀 안쓰러웠어요. 다가가고 싶어서, 만지고 싶어서, 그렇게 만져지고 싶어서 저렇게 애를 쓰는데 그 남편은 계속 그걸 웃음으로 그냥 무마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고 자기는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하는 걸 아내도 알고 있잖아요.
물론 뭐 남편도 저렇게 회피하는 데는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아내의 상처가 되게 많았겠다. 섹스나 왜 이런 어떤 그 성적인 뭔가 만져짐 이런 거를 거부당하면 나 자신을 거부당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감도 떨어지고 왜 저렇게 남편이 방어적이 됐고 아내가 왜 저렇게 거칠게 계속 요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아직은 모르니까 일단 두 분을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건강한 관계 회복을 목표로 4주간의 프로젝트에 돌입한 부부. 첫 면담을 진행합니다. 보통 이제 부부 상담은 그 같이 하는 게 원칙인데 처음 한두 번은 왜 따로따로 얘기를 들어요. 그래야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서로한테 말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따로따로 이야기를 상담을 할 거고요. 홀로 남게 된 원섭 씨. 감춰뒀던 속마음을 꺼냅니다. 지금 아내와 성인이 갖는 것에 대한 감정은 어떠세요? 와이프한테 맞춰줘야겠다는 생각이 좀 큰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요? 좀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어떤 부담이에요? 잘해야 된다는 부담이에요? 아니면 그 섹스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와이프를 이제 만족시켜줘야 되는데 네. 만족 못 시켜줄까봐 그때는 잘 몰랐던 부부 것 생활이 무거운 짐이 됐다는데요. 그 이유를 곰곰이 떠올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이들과 네. 같이 자는 거. 두 번째는 방이 지저분해요. 침대도 막 어수선하고. 이렇게 막 그런 머리카락 느낌이 안 있고 나는구나. 예, 아예 그런 생각이 아예 안 들고 많이 좋아졌는데 어. 예전에 장모님이랑 같이 살 때 한창 그 시기에는 그 자기 체중 관리도 아예 안 하고 옷도 맨날 막 이상한 거 펑퍼짐한 있잖아요. 거 입고. 펑퍼짐한 거 입고 옷도 막 다 이렇게 늘어난 거 입고 안경 애기를 물려니까. 뭐 맞아요. 그렇겠지. 다 이해가 돼서 그때는 되게 막 많이 어. 좋아하고 했지만 어쨌든 성적으로만 따지면 아예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섭 씨에겐 관계를 멀리하게 된 아픈 기억도 있었습니다. 와이프가 한창 그 육아 아기 그 네. 우울증이 왔었나 봐요. 그때 네. 제가 맨날 막 뒤에서 안고 뽀뽀 이러면은 네. 좀 심하게 많이 산후우울증. 많이 저를 이렇게 내쳤어요. 제가 좀만 만지기만 해도 막 더럽다 그러고 만지지 말라 그러고 막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쭉 오래 갔었거든요. 아내에게 거절당했던 순간을 여전히 잊지 못하는데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진짜 마음은 어떨까요? 그 키스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그냥 저는 몸을 약간 만져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몸 만지면은 약간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자꾸 너무 안 하면은 아 내가 여성으로서 매력이 없어서 하는 건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세게 나가고 왜 세게 나가? 세게 나가면 여성의 매력이 더 없어지잖아요. 거부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 그냥 안 하면은 이제 거부당했다는 걸 안 되는데 했다가 거부를 당하면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렇지. 심리적으로. 몸이 멀어지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다는 두 사람.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한 발짝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주는 스킨십에 대한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어떤 스킨십을 하면 좋을까요? 안아주는 거. 안아주는 거? 네. 그냥 안아주지 말고 등도 좀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전문가는 이들에게 하루 4번의 포옹과 일주일에 2번 이상의 성적인 스킨십을 제안했습니다. 둘이서 한번 안아볼래요? 일어나서? 네. 네. 참으로 오랜만에 서로를 꼭 끌어안는데요.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보세요. 네. 강아지 만지는 거는 있는데 싫어했던 것 같은데. 아니, 아내한테 물어볼게요. 좋았어요. 많이 좋았나 보다. 가슴 속 응어리를 쏟아내는 아내. 부부는 다시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만!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이곳. 은정 씨는 매일 아침 전쟁을 치릅니다. 싸울 거야. 화해할 거야. 뭐 싸울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싸울 거야? 말해봐. 보통 이래요? 보통 이래. 계속 싸워. 계속.
하나도 둘도 아닌 무려 넷. 개구쟁이 사형제를 키우다 보면 늘 예상치 못한 일들의 연속인데요. 아이들의 수만큼이나 몇 배로 쌓여있는 집안일. 이렇게 많은 빨래를 매일같이 돌리고 정리하지만 돌아서면 또다시 시작되는 가사노동의 늪. 한때 은정 씨는 우울증을 앓았을 정도입니다. 끝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다니고 있었는데 둘째가 생긴 거죠. 너무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애기도 이제 둘이나 되는 가장인데 나는 복직도 해야 되고 산후 우울증도 있는 상태에서 가정을 너무 안 본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럴 바에는 뭐 같이 살아. 뭐 좋다고 결혼했으면 같이 끝까지 같이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뭐지? 나왔어. 냉전을 치렀던 세용 씨와 은정 씨. 수고했어. 뽀뽀. 뭔 소리? 뽀뽀. 왜 싫어? 수고했어. 애들은 나 어디 갔어? 나갔어. 나갔어? 나갔지. 앉아.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아내는 남편의 건강부터 챙기는데요. 이거 몸에 좋다고 해서 신랑 먹이려고요. 준비했습니다. 여전히 달콤한 사랑을 나누는 두 사람. 동갑내기 부부에게 위기는 접착제가 됐습니다. 마누라 얼굴 보면 항상 좋아요. 편안하고 이쁘잖아요. 보면 기운이 벌떡벌떡 나요. 저 눈은 뭐야? 세영 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은정 씨를 보고 첫눈에 반했답니다. 10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는데요. 변치 않는 사랑을 확신했지만 권태기 앞에 그 다짐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냥 모든 게 다 미웠어요. 그냥 지나가다 이렇게 터치만 해도 뭐야 이렇게 건드리지 마 이렇게 되고. 그 권태기 왔을 때는 아예 행동들을 아예 끊어. 네.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각방. 네, 얘가 각방 쓰자고. 그때 진짜 그게 달았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싫었어요 그냥 이렇게 마주치는 것조차도 싫었고. 이혼을 고려할 정도로 두 사람 사이는 악화됐습니다. 행복한 아이 만들기. 하지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부가 찾아낸 방법이 있었는데요. 서로의 몸을 마주하며 새로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좀 나겠는 거죠. 정리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부부 상담도 받고 댄스 스포츠도 치고 손을 터치를 해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쓸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더듬고 라인을 타고 그때 막 그거 배우러 다니고 연습하고 막 이러면서 그런 데로 저희 좀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몸이 가까워지면서 서로를 미워했던 마음도 사라졌는데요. 마누라 뭐해? 꺼진 사랑을 다시 타오르게 한 스킨십의 힘. 지금도 남편은 아내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내가 블루투스 할까? 남편의 생활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부부 관계가 늘어나고 속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아내의 고충을 조금 더 헤아리게 된 건데요. 집안일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됐습니다. 육아에 치여 사는 삶이지만 둘만을 위한 시간도 빼놓지 않습니다. 함께할 때면 이렇게 두 손을 맞잡는데요. 옛 추억을 떠올리며 학창시절 즐겨 먹었던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신촌 생각난다. 연애 때는 많이 먹었어요. 어디가 맛있다더라 그러면 너랑 가야 된다고 그러고 가요. 저희는. 지금도 그래요. 애들 보내놓고 쉬는 날.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영화 중 수면 영화 보려고 가려고. 그런 게 있어야 또 엔돌핀도 생기고 사랑도 싹트고 뭐 그런 거죠. 부부간의 관계에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생각하면 아이러니했던 게 스킨십을 해서 그게 내 마음이 어떻게 풀리고 내 감정선이 정리가 됐지 싶을 때가 지금 뭐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가끔은 그때의 기억도 떠올립니다.
뻔뻔한. 왜? 그래도 조금 감정이 살아나는데 이게 예전에 했던 게. 걔가 자꾸 쳐. 춤사위는 예전 같지 않아도 부부의 사랑은 한층 무르익었습니다. 그런데 방해꾼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의 밀착된 모습에 사랑의 결실인 아이들이 더 신이 난 모양인데요. 아이들까지 한 몸이 되어 서로를 어루만지는 부부. 위기를 극복한 그때처럼 몸과 마음의 끈을 놓지 않기로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